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 지금 여기 어디냐면 신도림이에요. 신도림 와 있고요. 옆에 지금, 네. 밤의 숨소리, 요 책 저자 되시는 치아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담자 치아입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손 흔들기. 예. 손 흔들기. 영주 888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KJH710815님 안녕하세요. 엄마 고문지혜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제 다른 분들 조금 들어오실 때까지 조금, 네, 인사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그 치아님 책 얘기랑 그리고, 네, 그 치아님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신기해요. 아, 네. 그, 저는 이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처음이라서 네네. 그래서 너무 신기합니다. 다른 분들이 네, 혹시 책을 읽으셨으면 읽은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이 영상은 촬영한 다음에 이제 바로 제가 업로드를 할 텐데 그 책 읽으시고 나서 어떤 이제 느낌을 받으셨는지 뭐 이런 얘기라든가 그런 내용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하다. MSJBSJ11님. 안녕하세요. 제가 잘 읽고 있나요? 네, 저 지금 여기는 신도림이에요. 신도림이고, 네. 밤의 숨소리 저자 되시는 치아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네. 상담자 치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인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박이모님 안녕하세요. 박이모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디자이너이신데.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금 출근하셔가지고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수잠윌30님 안녕하세요. 와, 네. 와. 전 지금 성상담사 치아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몰래 들어왔어요. 네. 어떻게 잘하셨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이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일단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셔서. 네, 혹시 책은 보셨어요? 아니면 궁금하신 어떤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들어오셨는지 좀, 네, 알고 싶은데, 네, 아직 그 소개 인사만 했어요. 인사만 드렸고, 아직 책 얘기랑, 그 다음에 인터뷰 얘기는 안 들어갔거든요.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핑크28207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떤 인사. 분은 들어오시면 손 네네. 흔들기가 올라가는데 어떤 네네네. 분은 그런 게 없네요. 네. 신기하다. 그리고 이 텀이, 이거 이제, 소리가 안 나네요? 소리가 안 나요? 네, 들리시나요? 소리 들리시나요? 라이프 12 어클랑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도 이 텀이 한 10초 정도 텀이 있어요. 아, 네, 답변을 네. 하는데, 이거는 라방을 하다가 다른 분 거 같이 동시에 켜가지고 보니까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잘 들려요. 아, 네. 뷰티 YLKS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네네. 네, 들어오신 분들 계시고, 저 이제 방송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업로드를 할 거니까요. 이제 기다리신 분을 위해서 와, 책 얘기 이제 그냥 바로바로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면 속도 맞으면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네, 치아님, 제가 이제 밤의 숨소리라고 하는 책을 읽고 와, 이 책 프롤로그 읽으면서부터 이 책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유튜브 방송에서 박소영 소장님이신가요? 박소영 소장님? 네. 여기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이 책 내용 말씀하실 때 20, 30대 아예 타겟으로 쓰셨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책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목적은, 책을, 내게 된 목적은 좀 더 많은 분이, 뭐랄까요, 성의 즐거움, 섹스의 행복함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해서 책을, 내려고 생각을 했어서, 처음에 사실은 관계 수업이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책은 다분히, 아니요, 그거 말고 네. 관계 수업이라는 네, 책이 네. 따로 있어요. 따로 그래서 네. 그 책은 다분히
3, 40대 그러니까 음. 좀 결혼한 이후 분들을 위한 타겟이었고 이번에 밤의 숨소리는 이거는 그 20대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성인이 된 분들이 좀 더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책을 한번 그냥이 아니라 네, 의도적으로 네, 내봤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그 작가님은 이런 상담 쪽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처음에 상담 공부를 시작한 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상담학회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처음에 공부를 시작한 건 사실은 제가 저희 마나님하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상담을 하러 사실은 제 스승님을 찾아서 가서 상담을 하다가, 제가 너무 드라마틱한 변화를 갖게 됐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도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변화의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변화의 행복을 다른 분들에게도 좀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에 그때부터 공부를 좀 했고, 그래서 자격증도 땄고, 또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 벌써, 거의 2002년부터니까 얼마나 했나요? 그죠? 거의 한 19년? 네, 20년 다 돼가네요, 이제. 많이 되셨네요. 지금 네. 잠깐 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잠깐만. 지금 크리에이티브 와. 메이커 케일리님 안녕하세요. 지페스타 오피셜님 안녕하세요. 와. 소리나 뮤직 7일님 안녕하세요. 바유바유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바유님. 아이고, 네. 그리고 킴스 신스 2015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리네님 안녕하세요. 아우, 네, 반갑습니다. 네, 전 지금 성상담사 치아님 밤의 숨소리 관련된 내용, 네, 와. 이 책 얘기 지금 나누기 위해서 지금 만났습니다. 저자를 들어오신 만나가지고. 분들끼리도 서로 다 아시나 봐요. 네. 왜냐면 저는 소통을 계속 했었기 와. 때문에, 그리고 같은 모임 있으신 멋집니다.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서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음. 그리고 대다수는 이제 MKYU 분들, 네, 김민경 유튜브 대학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서로 인사를 하십니다. 네. 네. 제가 이 책 읽고 저도 이제 여러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제 블로그에 보니까 이 책을 읽고 서평을 쓰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인플루언서 분 중에 푸른 고양이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섹스를 잘하기 위한 설명서라기보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며 영화나 책을 통해 축적된 판타지를 현실에서 이뤄내기보다 편안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마음을 가질 것과 관계를 하지 않고 그저 안고만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신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표현인데 저도 되게 공감이 돼가지고 이 글을 적었어요. 그냥 인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진행하셔도 좋아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서운해하실까봐. 전 항상 인사를 해드렸는데, 서운하실까봐, 네, 인사했고요. 중간에 이제 흐름 끊기지 않는 선에서는 좀 잠깐씩, 네,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네네. 푸른 고양이님 네네네. 이 말씀이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한데, 왜냐면 제 의도를 너무 정확하게 알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어떤 섹스 스킬이라든가 그런 쪽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들은 되게 많아요. 찾다 보면 되게 많은데 제가 아쉬웠던 건 그 많은 책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 어떤 기술 이런 거에 좀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어디를 어떻게 뭐 애무해라라든가 또 뭐 어떤 체위로 뭐 어떤 도구를 써서 어떻게 해라라든가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진짜 그냥 방법이잖아요. 방법이고 사실 그 방법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그 방법보다 훨씬 더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게 결국은 신뢰 구축이고 사랑인데 그 얘기가 이제 너무 뻔하고 좀 재미없다 보니 이제 바로 그렇게 기술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뻔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구축이 돼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뭐 기술이든 방법이든 이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얘기를 좀 더 강조하려고 노력을 했고 대신 뒤에 얘기가 또 빠지면 안 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같이 보충을 좀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또 다른 이제 책 리뷰하셨던 분 중에 북카페 책과 콩나무라고 하는 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 배려, 존중에서 나오는 정성이 키포인트였다니 하면서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 댓글에 뭔가 따뜻한 책 같네요. 이렇게 그 댓글을 다셨어요. 근데 예. 저도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관계의 부분에서 대화가 중요하고 신뢰가 중요하구나. 그게 먼저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정말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책 그리고 또 여자들이 모르는 부분하고 남자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맞죠. 서로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맞아. 여자들은 이런데 남자들이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 싶은 내용들이 맞아요. 담겨 있어가지고 저는 이 책이 좀 좋았었거든요. 네. 보통 네.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그래서 있을까요? 사실은 이 책을 네.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책이 아까 이제 20대 타겟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그렇게 편하게 말씀을 네네네. 드리면 20대 남성분들이 좀 많이 더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독자분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네. 여성분들이 한 70% 이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만큼 뭐랄까 억압되어 있고 호기심을 갖고 있었는데 드러내지 못했던 거였거나 아니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성욕이 많거나 둘 중에 하나다. 네. 근데 이제 독서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있어요. 지금 책을 제일 많이 읽는 그 독자층이 3, 40대 여성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제 사실 MKYU 이제 저도 이제 그 김경 유튜브 대학을 다니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저희가 한 권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최소 4권을 읽고 북모임이 있어요. 북토론하는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자들이 더 책을 많이 읽지 않나. 그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분이 40대 주부에게도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모르는 건 너무 많은 거예요. 완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20, 30대 초점이 아니라 정말 저희 40대 주부들도 모르는 거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소드로 네네. 저희 어머니가 너 책 내 때문에 갖고 와봐 이러셔가지고 와 되게 난감했는데 그래도 좀 보여드렸어요. 네. 저는 굉장히 혼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뜻밖의 굉장히 호기심 있게 읽어주시더라고요. 다 읽진 않으셨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세대도 그렇고 우리 윗세대도 그렇고 사실 지금 젊은 세대보다 훨씬 더 정말 모르는 것도 많고 잘못 배웠던 것도 많고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야드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가운 분이셔가지고 다른 분들 쪼인하신 분 많은데 못 읽어드려서 죄송하고요. 지금 눈에 띄어서 못 읽어드렸어요. 제가 박소영 소장님하고 치아님께서 유튜브에서 영상 찍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좀 인상적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자랑 남자랑 성관계를 할 때 이제 온도 차이? 남자들이 흥분하는 게 보통 한 2, 3분이고 여자들은 17분. 이 책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박수영 소장님께서 여자도 원래 2, 3분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 소리일까? 근데 거기에 여자도 자기 몸을 모른다고 그래서 근데 그 말이 사실 이거는 사실 남자 책임이 아니고 여자 책임이잖아요. 자기 몸을 모르는. 누구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네. 누구 책임이라고 좀 말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여성의 흥분곡선하고 남성의 흥분곡선의 기울기가 완전히 다르면서 여성이 오르가즘의 극치까지 올라가는데 최소 하여튼 17분
에서 20분의 시간이 걸린다. 그때까지는 정성스럽게 애무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로 이제 이 데이터가 쓰이는 거고, 남자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흥분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 사전까지의 흥분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 네가 알아서 스스로 조절해라 라는 개념에서 이 데이터가 쓰이는 건데, 그때 소장님 말씀은, 박성 소장님 말씀은 제가 굉장히 긍정하는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자기 몸을 트레이닝 시키면, 연습시키고 좀 더 내가 빨리 흥분하는 몸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줄이는 게 왜,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사실 그 시간 동안 남자가 더 열심히, 그러니까 그 인내라고 그러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상하게 내 몸을 애무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남성분들이 그 시간의 애무를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노동이라고 생각되면 뭐가 문제냐면 하기 싫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에 혼자 가서 자위하고 야동 보면서 자위하고 이러는 개념이, 뭐 그게 다 이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이 귀찮아, 또는 뭐 힘들어, 뭐 안 그래도 되잖아 이건, 그러니까 야동은 뭐 이런 개념이 좀 있어서, 사실 내 몸이 빨리 가동되게 나 스스로 만들어 주는 건 여성 스스로에게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때 박소영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도 굉장히 제가 그 말씀 네. 감사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왜냐면 그 이야기를 남자가 하면, 저는 이제 남자니까, 네. 남자가 하면 뭐라고 오해를 받냐면, 남성의 애무가 적어도 된다라는 걸 옹호하는 그런 것처럼 오해를 받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박소영 선생님이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진짜로 왜 우리 겨울철에 자동차 예열하는 것처럼, 네, 예열하면 엔진에도 무리가 덜 가고 빨리 제로백이 가능한 것처럼, 네, 그렇게 내 몸을 가열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이제 이 부분이 사실 그래서 대부분 여성들이 그렇겠지만 자기 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우리한테는 되게 좀 생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가열하는 방법은 뭔데? 라고. 그러니까요. 네. 뭘까? 궁금하실 건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거의 원탑, 축구로 치면 그냥 원탑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위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도 자위를, 그러니까 저 놀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위 찬양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건 여자건 자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 자위라는 게, 남자도 그냥 단순히 사정을 위해서 자위하고, 여성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클리토리스 자극하고 순간에 짧은 쾌락을 얻는 자위가 아니라, 좀 건강한, 오랫동안 건강한 자위를 느끼고 즐기는 게, 그게 평소에 내 몸을 그러니까 을 걸어주는, 그리고 빨리 흥분할 수 있는, 흥분까지 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게 책에 보면은 그 108페이지 청교도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 교회를 다니고 전 크리스천인데 실제로 그렇게 배웠어요. 그 자유는 나쁜 거라고 배웠어요. 진짜요? 네. 교회에서요? 네,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악한 거고 나쁜 거고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냥 이제 나쁜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인식들을 저는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실제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 교육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나쁜 거라는 인식이 저는 갖고 있었고, 아마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그런 내용,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럼 왜 나쁘다 그러세요? 혹시 나쁘다고 얘기하실 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해서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내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건 왜 있는 걸까? 궁금하네. 그러니까 성관계라고 하는 게 네. 결혼이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교회에서는 범위 내에서 부부가 관계를 맺는 부분으로만 이제
옳은 거다라고 하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건 그래서- 뭐 일부 맞는 네.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나를- 외도나 불륜이 좋을 일 네네네네. 없으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네. 배우자나 이성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 몸의 성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나 스스로 하는 건 안 좋은 거다. 네네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뵙고 싶다 목사님. 토론하고 싶네요. 네. 삼자 토론 근데, 목사님과 이제 많으실걸요? 근데 많이 대부분 그러실걸요? 왜 그러신지. 도대체 네. 왜 내 몸을 내 스스로 위로하면 안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제 네네. 블로그에 그 고등학생을 아들을 네네. 자녀를 둔 어머님께서 이제 네네. 블로그가 아니죠. 그러니까 네네네. 이메일 상담을 하셨는데 네네. 너무 고민이신 거예요. 네. 아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방에서 그러는 것 같다. 아.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속상해 하시는데 아. 뭐 길게 썼지만 네네네. 결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였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맡기세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럴 나이이고 몸이 그걸 원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몸이 원하지 않고 자제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저절로 자제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죠. 그것만큼 어쨌든 자위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 여기는 이 책에서는요, 그 섹스에 대한 정의를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보통은 삽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삽입을 해야 된다 생각부터 버려라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43페이지에 조금 스포를 하자면, 섹스의 궁극적 목적이 삽입 후 왕복 운동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몸을 접촉하고 만지면서 경험하는 과정, 그 전부가 섹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정말 삽입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내용들 전 진짜 되게 많이 공감했거든요. 네. 그게 아니어도 되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히려 공감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제 얘기를 좀 드리면 네. 저는 뭐랄까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진짜 놀라움이었어요. 그게 그거를 제가 알게 된 게 10년 전? 뭐 이 정도 됐을 텐데 저도 남자니까 저도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공부하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갖기 전까지는 저도 그냥 항상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섹스는 삽입이다. 그리고 삽입 후 왕복 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게 쾌락과 쾌감의 전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 정말? 여성분들은 정말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과 인터뷰를 하고 수많은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게 공감대가 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걸 남성분들이 아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그쵸. 드는 게 남성분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항상 압박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삽입 섹스 왕복 운동으로 내 아내를 홍콩 보낼 수 있다. 그래야 한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면 남자도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뭐랄까 굉장히 큰 압박감이 있어서 그거에서만 벗어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또는 여자친구분들이 남편의 그 압박감으로부터 해방만 시켜줄 수 있다면 아마 훨씬 더 관계의 횟수는 많아질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또 반대로 생각했던 게 남자들이 생각하는 이제 그 섹스에서 항상 남자들은 삽입이 중요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삽입이 없이 어떤 이제 그런 관계에 이제 스킨십을 하다가 이제 멈춰졌을 때는 예를 들면 남편은 만족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전 좀 갖긴 그럴 수 했었거든요.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남자들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꼭 책에서도 이제 쓴 말인데 꼭 그 남성분들이 경험해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내 여자친구나 아내가 나를 대상으로 해주는 정성스러운 애무. 제 장담컨대
대한민국의 결혼한 남편들 중에 그런 애무를 받아본 사람이 글쎄요. 이거는 뭐 어떤 조사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런 그쵸. 조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못, 쉽지 않죠. 뭐 확인을 확실하게 네. 말해보면 못 드리겠지만 그냥 제 생각으로는 거의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이나 그런 걸 받아봤을까?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그렇게 애무를 안 해준 여성분들의 탓도 아니고, 왜냐면 여성분들도 남자를 애무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없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많은 여성분들이 그냥 섹스를 한다 그러면 알았어 하고 옷 벗고 누워 계시는 뭐 이런 분들도 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애무를 받는 거에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는 그 남성들이 섹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쾌감은 삽입과 삽입 후 왕복 운동에 의한 사정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그게 유일한 쾌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남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사정이 남성에게는 오르가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어이없는 편견이 거기서 고정관념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아, 이거 저도 살짝 충격인데요. 아, 그러니까 제 남편한테 애무의 즐거움을 알려줘야 되는구나. 이게 조금 새로운 부분이네요. 그 연장선으로 사실 책 읽다가 개인적으로 찔렸던 부분이 피임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임산부 모임이 이제 둘째를 낳고 임산부 모임이 있었어요. 이제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안정기에 드니까 네. 보건소에서 한 14명 정도 이렇게 이제 뭐 꽃꽂이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림 같은 것도 그리고 뭐 이렇게 바느질도 하고 뭐 요가도 하고 이런 이제 보건에서 그런 모임들이 있어가지고 14번을 출산을 했죠. 한 명 출산할 때마다 같이 막 카톡으로 났어 안 났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엄청 친해진 거예요. 육아 소통도 하고 첫째 있는 엄마, 뭐 셋째 있는 엄마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고민 상담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서 큰 이슈가 셋째를 낳은 엄마들이 한 3명인가 정도 있어요. 네. 3명 정도 있는데 그 남편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임신을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관 수술이죠. 정관 수술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당연히 남자가 해야 되지 여자는 몸에 안 좋으니까 라는 인식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책을 읽으면서 찔렸던 부분이 당연히 남자가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책에서는 그거는 고마워해야 되는 거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는 되게 많이 찔렸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굳이 피임뿐만 아니라 네. 피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사실은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존재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그러면 어느 한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면 고마운 거죠. 네. 그건 고마운 거죠. 네.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어느 한편이 어느 한편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면 내가 나가서 밖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에서 주부 활동을 하시는 그런 집 같은 경우에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 수 있게 아내는 모든 집안일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남편 그런 거 아내한테 고마워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고마워하면 정말 아주 사소한 것까지 고마워하다 보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정관 수술을 해주는 건 아내는 고마워해 줄 일이고 남편은 당연히 당연한 거잖아. 그걸 그럼 아내한테 약을 먹으라 그래? 내가 딱 수술하면 끝인데? 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고 서로 간의 역할이 그런 거라는 거죠. 네. 그러게요. 여기 책에서 그 78페이지 또 보면은 77페이지 제목이 섹스를 거부한 여자친구의 성욕을 높이는 법에서 나와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그 뭐라고 나냐면 삽입 섹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와 포근하고 다정한 스킨십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되게 많이 공감을 했고 그 말 조금 이제 또 다른 내용 중에는 여성에게 섹스는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가장 행복한 소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성들은 성관계는 하고 싶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고 싶다는 말에는 기분과 의지 모두 포함한 개념이고 육체적 자극보다는 정신적인 자극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정신적인 자극은 전적으로 남자친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얘기 밑에 그 부분에 꼭 남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상대가 아무리 섹시하고 잘생겨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여간해서 섹스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여성입니다. 남성은 여성과 맨살만 스치기만 해도 짜릿한 성욕을 경험하지만 여성은 좋아하지 않는 남성과는 맨살이 스치기만 해도 불쾌합니다. 너무 공감했거든요, 읽으면서. 근데 그게 네. 실질적으로 남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죠. 네. 큰 오해 중에 하나죠.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는 남성분들의 일방적인 어떤 잘못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게, 왜냐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우리 사회가 미디어만 봐도 그냥 예를 들면 무슨 장면, 그러니까 그냥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냥 로맨틱 코미디 같은데 또는 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장면이 나오는 드라마 보면 남자가 여자를 빡 벽에다 밀친 다음에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러면 그냥 팍 뽀뽀해버리고 키스해버리고 가요. 그러면 딱 돌아서서 멋있게 가는 그 남자 뒤에서 여자가 볼이 빨개지면서 너무 멋있어 막 이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드라마에. 그러면 남자들은 아, 저렇게 하고 나면 그때 되면 일단 나중에는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마련인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배운 거잖아요. 네. 그런 장면들이 또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남자를 그렇게 만든 거니까 저는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남자를 욕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대신 아쉬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도 몰랐고, 그러니까 저도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네, 공부를 하면서, 성평등 공부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사실은 그러니까 성교육의 가장 기본은 남녀 성평등 교육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 기준이 없으면 사실은 성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배우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많이 좀 깨졌으면 좋겠다. 네. 지금 딱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 책의 27페이지에 있는데, 다 있나요? 네, 남녀가 그 첫 경험에서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다르죠. 하면서 나온 내용이에요. 다릅니다. 이거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여성들이 첫 경험에서 기대하는 것은 대개 잔잔한 음악과 향초, 은은한 조명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꼭 안아주고 부드럽게 키스를 나누는 로맨틱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반면 남자들이 지닌 첫 경험에 대한 환상, 대개 야동에서 본 바로 그 장면, 격렬한 신음소리, 삽입과 왕복 운동, 흥건한 땀과 사정의 절정을 지나 섹스가 끝나면 여자친구가 발그레 상기한 표정으로 내 품에 파고들며 오늘 정말 행복했어 라고 나지막이 속삭이는 장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르죠.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읽으면서 정말 네. 완전히 다를 맞아, 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사실은 서로 상대방이 이런 상상 또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쵸. 그런 잘 몰라요. 거.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남성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남성분들은 또 여성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어긋나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놀라웠어요. 이걸 읽으면서. 아, 진짜 이거 서로에 대해 정말 모르는 부분 알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한 종족은 화성 가서 살고 한 종족은 금성 가서 살고 거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 50페이지 그 지난번에 제가 이 책에 대한 내용들 소개를 하면서 전 이제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남성이 섹스하는 가장 큰 목적 해가지고 나온 부분이 50페이지에 연인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자신감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남성들이 왜 섹스를 하는 목적이 뭘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상상을 못했다가 이 책 읽으면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남성들이. 그래서 조금 사실 읽으면서 좀 고마운 부분도 있었어요. 아, 남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 얘기 조금 드리면, 보통 이제 남자를 마치 성욕의 화신인 것처럼 네,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맞아요. 아니, 그건 맞아요. 네네네.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뭐랄까요. 남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여성보다는 좀 더 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판타지도 많고, 성욕이 조금이라도 더 큰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낫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성분들이 여성과 그러니까 연인과 또는 아내와 섹스를 하는 거를 단순히 성욕 때문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되게 오해인 게 여성과 또는 아내와 연인과의 섹스는 남성에게 뭐랄까요? 일종의 그 자기 자부심을 찾는 과정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솔직히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남성들이. 그러니까 제가 흔히 남편이 발기부전이 있어서 고민이다라고 하시는 아내분들에게 항상 근데 이제 아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자기 생각해서 상처받을까봐 가만히 있어 주는데 지는 노력도 하나 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을 안 하실 뿐이지 남편분은 아마 극한의 노력을 하고 계실 거다. 뭐 몸에 좋다는 거, 또 몸에 좋다는 운동, 병원에 갈 고민도 하시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실 거다. 왜냐? 그 고민의 목적이 조금 뭐 건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지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고민이 아니라 그 고민의 원천은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네. 내가 그걸 극복하는 게 내 자존심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곧 내가 자존심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조금 나쁘게 얘기한 거고 다시 좀 좋게 얘기를 하면 사실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분들과 그러니까 아내와 연인과의 섹스에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지를 공부하고 그걸 정말 많이 고민하세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상대를 좀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가 첫 번째 목적이고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면서 내 자존심이 세워질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목적이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목적이겠죠. 그런 거 보면 그렇게 뭐 짐승들만은 아니에요. 네. 네. 되게 예쁘죠. 네, 네. 그렇죠, 맞아요. 이 책에서도 맨 처음에 나온 부분에서 되게 멋진 남성 예화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래요? 되게 그 섹스 경험이 없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뭘 준비를 해야 될까 이렇게 여자친구 첫 경험이 아프기만 한 기억으로 남으면 내가 속상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남자 이런 너무 남자. 예뻤어요. 네. 네. 너무 예뻤어요. 네네네. 제가 그분한테는 정말 답장의 한 절반을 칭찬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너무 예쁜. 그러면서 한편 들었던 생각은 젊은 친구들은 우리 때하고 또 조금 다르구나라는 걸 좀 느낀 게 남성분들이 좀 더 예쁘게 고민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알았었으면 지금 아내와 또는 지금의 연인들과 훨씬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서로 그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남자라서 남자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너무 남성분들이 모른다, 잘못한다, 뭐 이따위다라고 비난만 하지 마시고요. 그분들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거밖에 모르고 그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누가 가르쳐 줬나요? 뭐 그리고 정규적으로 무슨 성인이 되면 어디 가서 교육받아라라는 교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지금 뭐 50 플러스처럼 뭐 이제라도 어디 가서 교육받아라 이런 거 없잖아요 아직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분들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달라져요. 네, 알면 네. 달라지고 배우면 달라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개차반이었어요. 저는 남자인데요. 뭐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 한계라는 건 남자기 때문에 한계인 게 아니라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배워갖고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한계라서 알고 배우고 연습하고 익히고 잘한다 해주면 달라져요. 완전 달라집니다. 거의 모든 남자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건 이제 부부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 진짜 뭐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키워서 잡아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반대인데 반대가 뭘까요? 잡아먹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제 그 섹스 선생님 당연히 이제 남편이었어요. 되게 차분히 되게 잘 알려줬어요. 되게 자상하게, 진짜 자상하게 잘 알려줬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 그리고 멋집니다. 칭찬도 되게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알려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너무, 정말 멋집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어쨌든 윗세대들이 못 배웠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런, 그 책에서 쓰신 대로 대학교에서 교양 커리큘럼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이런 관련 과정 개설,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할 강사들, 분들도. 교육할 강사는 마찬가지예요. 교육할 강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래요? 제가 아는, 라인업만 해도 네. 뭐 한 10명 이상 전 라인업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같은 일을 하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뭐 10명 이상도 라인업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강연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환경. 그쵸. 그러니까 이 모든 분들이 다 나름대로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이미 학교 현장이든 아니면 뭐 어떤 센터든 이미 성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 절반 이상이 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교육 강연의 현장에서도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네.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 사탄 마귀가 돼버리기도 하고 음란 마귀가 돼버리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강사다라고 딱 찍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예를 들면 공공기관, 회사 또는 뭐 이런 데서 절대 안 불러요. 왜냐하면 뒷말 듣기 싫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모 지자체 기관에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근데 저도 실수했고 그쪽에서도 놓치신 게 뭐냐면 수강생의 연령대를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깜빡 그걸 그냥 당연히 그냥 그 센터 이름이 뭐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부부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냥 한 30, 40대 또는 40, 50대 부부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와 세상에 한 60몇 세인 분이 제일 최연소인 그런 그래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한 300명 넘게 앉아 계시는데 전부 다 60, 70대 네, 어떤 분은 한 80대 돼 보이시는 그런 분들이신 거예요. 근데 말이 길어졌는데 빨리 말씀드리면 강연을 한 10분, 15분 정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야 내려와!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 전부 다 수위 조절을 좀 할까요? 그러면 너무 재밌던 게 남자 어르신 분들은 다 무슨 소리냐고 지금 빨리 얘기하라고 그냥 얘기하시고 여성 할머니 어르신 분들은 맞아요 뭐 그만하세요 뭐 딴 얘기해요 막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관에서는 마찬가지로 저를 다시는 부르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그렇게 이제 저희들처럼 그런 사람들 또는 뭐 책 또는 뭐 온라인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많이 깨우치신 분들이 많아지면 이제 사회가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도 있고 그렇게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활동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정말 제가 원래는 게스트를 한 명을 초빙을 하려고 했었어요. 오늘이요? 네. 네. 20대 남자 싱글인데 엄청 인플루언서예요. 한 15만 4천 명이 되시는. 와. 네, 저랑 친분이 있어가지고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북토론 해가지고 라방을 할 건데 혹시 오지 않겠니 했어요. 근데 너가 너무 신비주의 컨셉이라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 책을 검색을 해서 치아님이세요? 맞다고 혹시 알아? 했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럼 거기 가보겠다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뭐 책을 일단 읽어봐야 되니까 책을 읽어보겠다 해가지고 바로 아마 이북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근데 책을 읽더니
저한테 이모라고 부르거든요. 4살 때부터 봐가지고 이모 이거 책이 좀 책이 좀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라방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제 의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 좀 반대적인 사례로 그 이제 잠깐 뭐 그 엠번만 사건 이런 거 얘기를 나눈 적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 우리 치아님 그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 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두워질수록 은밀해질수록 전 타락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공론화해서 우리가 좀 편하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책에 정말 아예 야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남녀에 대한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서로에 대해서 정말 배려하는 부분이고 이런 내용들을 저는 그 위주로 그 내용들을 더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의 모르는 이런 부분들을 알았으면 좋겠고 여자들도 좀 이런 내용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뭐죠? 그런 근데 저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분, 네네네. 남성분, 인플루언서라는 네네네. 분이 내 반응이 너무 자연스러운 게,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드는 게 심지어는요. 제가 몸담고 있는 학회 저희 쪽 그러니까 성상담하고 또 의사 선생님 분들도 계시는 그런 학회에 가서 학회 날 발표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막 질의응답도 하는데. 제가 중간에 의견을 한번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제발 커리큘럼에, 성적 쾌감, 성적 만족, 성적 행복, 성적 즐거움에 포커싱해서도 하루쯤, 아니, 하루가 아니라면 세션 하나라도, 만들어서 좀 공론화하자. 우리끼리라도 그 얘기를 했다가, 그 반대 의견에 제가 오히려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심지어 그렇게 모여있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러니, 아직도. 네, 그런 경우. 근데 오히려 또 반대도 있어요. 반대는 뭐냐면, 여기 많이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 보시면 젊은 친구들이 하는 야한 채널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저는 그 채널들을 보면서, 너무 좋은 게, 너무 행복한 게, 물론 이제 그 중에 내용 중에는 좀 일부러 선정적이거나 뭐 의도적인 그런 것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떳떳하게 그렇게 얼굴 드러내서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 진짜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젊은 분들이지만 오히려 제가 존경하고 싶을 정도인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상은 정말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그 친구들이 이제 저희 나이가 되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찾던 게 성인용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아직 써본 적도 없고 그리고 사실 아무것도요? 네. 낯설어가지고 사실 그 내용 거의 스킵해서 거의 읽긴 했는데 그러면 자위할 때 뭘 손으로 하세요? 주로 사용을? 그쵸. 그래서 그게 아니더라도 여튼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이 책에서 저는 이제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그 단적으로 이제 제가 물론 전체 사례는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 중에는 좀 극단으로 데이트를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남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혼 연애 다 안 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분들 계시고 사실 이제 생리가 싫어가지고 아예 자궁 드러내는 여성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좀 극단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극단으로 가는 부분이 있죠. 여성들도 극단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사실 다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이 성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의 의도를 가지고 라방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상담사님 만나가지고 이 책에 대한 내용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까 말씀하신 젊은 네, 친구. 그 젊은 네, 친구가 네, 네. 라방 하는 거 보고, 처음 나가는 거 보고 자기가 나갈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안 잡아 먹어요. 나는 여자들 의견뿐만 아니라 젊은 남자들 의견이 어떤지도 나는 궁금하다. 맞아. 그래서 맞아요, 너가 맞아요.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친구가 연대거든요. 이게 고대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치합니다. 네. 그쵸, 네. 네. 그 친구는 또 해외 살았던 친구라 그런 거 모를 거예요. 연대고대 이런 거 모를 거예요. 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꼭 술 사드릴게요. 네. 꼭 나오세요.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섭외가 됐으면 좋겠는데 다음번에 언제 되면은 네. 다음 달에 혹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성인용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편견 있고요. G쿱 아미 라이브 요청 보내셨는데 진짜 요청하신 건가요? 잘못 누르신 건가요? 지금 여러분들 들어오셨는데 205 디자인 우드워커님 들어오셨고 백해효순 39님 들어오셨고 미미마더님 들어오셨고 네 성자 2851님 안녕하세요. 네, 리사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장케열님 안녕하세요. 네일럭스 릴리님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에서 감사합니다. 와. 용삼 네 지인이에요. 네. 블루딥 성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지금 밤의 숨소리라고 하는 책 저자 치아님과 지금 책 북토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이 책에서 122페이지 보면 쿨리지 효과 나오는데 저 이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상대가 바뀔 때마다 수컷의 성욕이 증가하는 현상.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인터넷 야동 중독으로 이제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뇌가 손상이 된대요. 네. 그래서 아무리 자극이 와도 뇌가 음경의 발기해라는 신호를 보내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정말 처음 들어서. 그러니까 쿨리지 효과는 사실은 저희 학계에서는 그냥 전문 용어이고요. 너무 이제 네네네. 정착화되어 있는 네네네. 전문 용어이고 네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적 자극이 네. 굳이 성적인 게 아니더라도 네. 쾌감을 자극하는 자극이 같은 자극이 계속 반복되면 그러니까 아니죠. 원래 쿨리지 효과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그 다음 얘기고 사실 원래 쿨리지 효과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성의 성욕이 A라는 대상을 향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성욕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 A라고 하면 이제 상대가 되겠죠. 상대. 요즘은 이성이 아닌 경우도 있어서 말하기가 이성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 상대가 A가 계속 A만을 상대하다 보면 성욕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A, B, C, D, E가 되면 성욕이 점점 증가되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거나 그걸 이제 쿨리지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컷의 이제 그걸 수컷에 적용하는 게 이제 이론이긴 한데 과연 암컷은 안 그럴까?라는 사실 물음표는 있긴 해요. 저는 그러니까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에이 뭐 여자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수컷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야동 중독이랑을 서로 연계해서 제가 조금 뭐랄까 그 페이지는 좀 경고를 좀 드리고 싶어서 야동이라는 게 요즘에는 너무 무분별하게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처럼 인터넷이 그렇게 인터넷상으로 완벽하게 야동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는 사실 A라는 야동을 갖게 되면 그게 비디오 테이프든 또 무슨 어떤 매체든 간에 갖게 되면 그걸 반복적으로 시청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쿨리지 효과가 안 생기죠. 안 생깁니다. 근데 지금은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걸 볼게요. 유튜브 A라는 야한 영상을 봤어요. 그러면 그 영상이 끝나기도 전에 보면 오른쪽 리스트도 그렇고 그 화면에서도 다음에 이걸 봐라고 이제 추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놓고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A에서 B로 갈아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 자극의 강도는
내 뇌를 강타하게 되죠.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좀 경고해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그 페이지 136페이지 보면 이제 생리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근데 저도 인강하는 것 같아요, 인강. 180몇 페이지 자 펴시고요. 자 제 스타일입니다. 네. 밑줄자 동그라미 하시고. 열심히, 네, 책 열심히 이렇게. 네. 저희 나이 때는 서한생 선생님. 네, 여성이 이성이 함께 읽어보면 좋을 듯한 것 같아요. 네, 같이. 아 그럼요.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으셔야 좋죠. 부부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남성분들에게 혹시나 여성분들이 먼저 발견하셔서 남성분들에게 권할 때는 되게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를 들고 가서 야 이거 좋은 책이야 너도 읽어봐 라고 들이미시면 잘 안 읽어요. 왠 줄 아세요? 왜요? 굉장히 웃긴 자존심 때문에. 어... 그거 아시잖아요. 남자들 길 물어보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죠? 네. 같이 가다가 헤매고 있으면 남자애들 예를 들면 남자가 운전하고 있어요. 아내가 옆에 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막 헤매고 있어요. 그럼 아내는 창문 열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묻고 싶은데 그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죠. 창문 안 닫아? 야, 내가 알아서 다 갈 건데 왜 누구한테 물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우리 아빠. 그것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아내분이 먼저 발견을 해서 이 책 너무 좋은 책이야. 이 내용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자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도에서의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필드, 성에 대한 그 영역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분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달라고 가끔씩 말씀해 주시는데 야 그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냥 뭐 식탁에 뚝 놓고 발견하게 한다? 이것도 되게 웃기고 되게 어려운데 하여튼 야 이거 좋은 책이니까 읽어봐. 이건 별로 좋은 방법 아니에요. 혹시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남성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읽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네, 여기 이제 그 대부분은 이제 엄마들이 많이 보실 거라서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하니 어른들을 위한 성교육 꼭 필요한 이야기네요. 네, 맞아요. 어른들을 위한 성교육. 저희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성교육은 어른들이 받아야 돼요. 맞아요. 네. 아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성교육 받으면 맨날 일단 해부학을 배우죠. 해부학. 남자 여자 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의사 지망생도 아닌데 해부학을 배우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아이가 생기는지를 배워요.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바람직한 트렌드가 나온 건 이제 서로의 몸을 되게 존중하는 그런 개념까지가 이제 보통 학교 성교육이죠. 학교 성교육에서 얘기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하면 즐거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어떻게 하면 쾌감을 더 느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뭐 자위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절대 안 가르치죠. 네, 그거 가르쳤다가는 아마 학부모 항의 때문에 그 사람은 바로 학교를 그만둬야 될지도 몰라요. 보건교사님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한테 아니 우리도 안다. 왜냐면 우리도 그런 거 가르쳐주고 싶다. 근데 후폭풍이 너무 무섭다. 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그렇다면 좋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좋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렇게 두자. 좋아. 100번 양보해서 학교 성교육은 거기까지만 두자. 좀 더 나중에 발전할 때를 두고 거기까지만 두자. 그러면 적어도 졸업하고 성인 된 다음에는 인제 배워도 되잖아요. 인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더 쾌감을 느낄 수 있고, 더 짜릿할 수 있고, 더 즐거울 수 있고, 인제는 배워도 되잖아요. 근데 된장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성인 되면 성교육 받을 때 학교 성교육 받을 때는 니네 커서 배워.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돼. 아니 뭐 알게 돼? 어디서 알게 돼? 나는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다는 거지. 유일한 선생님이 성인 돼서 또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주는 유일한 선생님은 야동이죠. 근데 말도 안 되게 엉뚱한 터무니없는 왜곡된 지식을 가르쳐주는 게 야동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달라져야죠. 그리고 성인을 위한 성교육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짜로 필요합니다. 책꽂이 잘 보이는 곳에 저 조용히. 봤어요, 저거. 조용히. 좋은 방법입니다. 책꽂이 잘 보이는 곳에 조용히. 네.
네. 꼭 그렇게 하시길. 아, 좋은 방법이다, 아, 진짜. 네. 네. 책꽂이. 책꽂이. 왜냐면 저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것보다 음. 살짝 이렇게. 네. 좋은 방법.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아까 그 136페이지 생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저는 제가 읽다가 제가 찔린 부분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본 건데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성에게는 상식, 남성에게는 낯선 생리에 관한 생물학적 설명이다. 그 생리에 대한 얘기가. 그리고 사실 저만 하더라도 대부분 여자들이 진짜 나 지금 생리기간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그날이야 하고 뭐 이렇게 그 TV 광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마술 걸렸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진짜 그런 표현도 쓰세요? 네 마술 걸렸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예 정확하게 그 표현을 안 쓰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도 그랬고 그리고 생각을 안 설마 했었는데 여성분들끼리 있을 때도 그렇게 써요? 여성들이 있을 때에도 뭐 생리 중에 이렇게 그 단어를 쓸 때도 있지만 마술 걸렸어 해서 아예 그 단어를 잘 안 쓰려고 했던 부분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생리 광고에서 온통 맑고 깨끗하고 상쾌한 느낌을 전달하려고 한다.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생리 때문에 뭐 정말 뭐 생리 휴가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여성들도 있고 저도 보통은 출산한 다음에는 생리통이 없어지는 여성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좀 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임신했을 때처럼 배가 나와요. 몸이 부어요. 몸이 많이 붓거든요. 그래서 되게 거의 둘째 날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어요. 정말 많이 힘든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몸이 정말 진짜 퉁퉁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죠. 저희 시어머니 배가 막 이만큼 나오니까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 생리대 때문에도 이렇게 더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있는데 좀 요즘 최근에는 좀 바꾸고 나서 생리대를 바꾸고 나서 좀 통증이 없어진 것도 있어요. 그 부분도 있는데 여튼 어쨌든 여자들은 그런 부분들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남자들 전혀 모르죠. 이 얘기를 할 겨를이 없으니까. 전혀 예.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딸도 지금 큰 딸이 이제 대학생인데 저희 아내는 그러지 않았는데 딸은 생리통이 굉장히 심해요. 아니, 막 거의 기절할 정도로 심해서 제 딸은 약을 먹지 않으면 그 기간을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저도 약 먹어요. 네네네. 그걸 보면서 정말 힘든 거구나. 그러니까 제 아내는 인내력이 되게 높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내색을 안 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제 딸은 그냥 편하게 드러내놓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알았죠. 이게 너무 힘든 거구나 라고. 그렇게 하셔야 알죠. 하셔야 알죠. 심지어는 제가 갖고 있었던 되게 편견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님이 단 한 번도 저희 집에 이제 아버지 아들만 둘 어머니 그래서 여자가 어머니 혼자였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저는 집에서 어머니의 생리대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갖기 전까지는 야 우리 어머니는 참 대단한 분이야. 자식들이 어머님의 생리대를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단아하셨던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웃긴 거죠 그 생각이. 아니 생리대를 잘 감춘 게 좋은 거고 미덕이고 단아한 거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만큼 남성들 머릿속에도 생리라는 개념이 뭐랄까 약간 기피 대상 좋지 않은 거 사실은 지도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태어나 놓고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알아야죠. 서로 다 알아야죠. 그러니까요. 창피해서 남편에게도 못하고 얘기 못하고 참는다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얘기하세요.
네, 슬픈 일이. 왜 창피해요? 그게 왜 창피해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실제적으로요. 생리를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힘들다고 얘기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왜냐면 남자도 못 다 느껴봤으니까 공감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당연하죠. 여자들만 하더라도 그게 고통을 느끼는 여성들이 있고 아닌 여성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하죠. 사실 여성들 안에서도 뭐 그거 뭐 생리 뭐 나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서로. 왜냐면 그게 편차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근데 그런 지금 것 같아요. 남성 얘기하신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광고 얘기하셨지만 광고에선 맨날 음, 밝게 웃으면서 네.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그렇게 모델들이 막 그러잖아요. 남자들 머릿속에 생리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 경험인지를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장님 저 생리휴가라고 얘기하면 저것도 쉬려고. 쉬고 이렇게 싶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고정관념, 편견을 없애려면 서로 알아야 돼요. 서로의 몸에 대해서. 그러게요. 참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꼭. 네, 그 이 책에 또 자존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죠. 그 사실 이 책은 성에 대한 그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정말 총체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다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정한 자존감을 지니고 싶다면 여기에 이제 페이지 15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향한 욕망부터 버려라.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진짜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세범님. 아니에요. 저는 아니 진짜 와. 저는 공부 머리가 좀 늦게 튀었어요. 늦게 튀어가지고. 네.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고대 나오셨는데 저 아니요. 지방대니까. 그게 아니라 네. 진짜 네. 존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자존감 어떻게 높이나 했을 때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 높이려고 무언가 치장하지 않고 스스로 낮추지 않으며 공주병, 왕자병 환자가 되면 된다. 세 개 다 필요 없고요. 하나면 돼요. 하나. 하나 뭘까요? 공주병, 왕자병 환자. 네, 공주병, 왕자병 환자 되면 됩니다. 나 아니면 뭐 나밖에 나 보고 싶어서 다들 나 쳐다보네. 아이고. 네, 이거면 돼요. 진짜로. 이게 진짜 공주병, 왕자병 환자가 문제인 사람들이 있어요. 재수 없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자중해야 되는데 그런 아주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요. 공주병, 왕자병 장착하셔야 돼요. 네, 지금 3시 40분 괜찮나요? 시간이 괜찮나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저는 밑줄 엄청 많이 쳤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너무 놀렸나 보다. 책을 보시면서 혼자가 네. 웃으시는 게 나 왜 이렇게 줄 많이 쳤지? 네. 저 이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네. 제 책에 이렇게 밑줄이 많이 걸쳐 있는 걸 보고 진짜요? 반은 행복하고 반은 놀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 이제 막 애무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전 잘하고 있어서 애무는 패스할게요. 보셨죠? 이런 공주병 이게 짱입니다. 진짜. 네. 클리토리스는 사실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거는 저한테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탐구의 영역이 되실 수 네, 있겠다. 탐구의 영역이고 조금 더 알아보시면 더 행복하실 거예요. 그때 네. 그 아까 언급하신 박소영 소장님을 네네네. 만나서 했던 방송에서 방송에는 안 나왔는데 네네네. 방송에 안 나왔는데 박소영 소장님 다이어리가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 액세서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그게 클리토리스였어요. 근데 너무 반가워서 왜냐면 제가 사실은 그걸 하고 싶었거든요. 클리토리스 액세서리를 해서 그걸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게 아니라 돈을 못 벌겠죠. 그걸 네. 누가 이렇게 많이 사겠어요. 근데 꼭 그걸 18K나 24K 또는 실버로 만들어서 주얼리처럼 여성분들이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펜던트를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외국에서 구매하셔가지고 다이어리에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진심으로 박수 쳤어요. 진심으로. 정말. 저 완전 처음 들었어요. 그런 게 자부심이죠. 그런 게 저는 자부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는 오직 성적 쾌락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그것도 여성만 그 기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로지 성적 쾌락만을 위해서 목적하는 그 기관이 내 몸 안에 있는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 또는 그거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음, 네, 개발해야죠. 진짜 개발해야죠. 아예 정말 몰랐던 부분이어가지고 그 단어 자체도 저한테 엄청 생소했었어요. 음. 그리고 네, 좀 저는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걸 남편이 이제 해주려고 할 때에도 전 되게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책을 왜요? 읽으면 왜요? 저는 그냥 싫었어요. 저는 어... 그냥 싫었어요. 뭘까? 근데 그러니까 그랬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여기 또 책 253페이지 보면 카마스트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느끼시죠? 지금 세범님이 수위 조절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고 계세요. 사실 저는 상관없거든요. 네. 근데 세범님 스스로 굉장히 수위 조절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근데-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비행하고 있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튼 제가 좀 높이 날려고 하면 바로 끌어내리시는. 아니 저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어요. 인간 정독하셨구나. 네, 정독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부 이제 관계를 할 때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고 그리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성에 대한 관련된 책이 사실은 아는 게 카마수트라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책을 사서 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한 적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물론 사지는 않았지만 네 은선 라이프님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근데 여기 253페이지 보면 그 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카마수트라에 대해서.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고대 인도의 성에 관한 경전이 카마수트라인데 아마 대부분 여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카마수트라를 만든 사람이 고대 인도의 최상위 귀족 계급이에요. 여기 책에서는. 그래서 먹고 자는 것 말고 딱히 할 일이 없었던 그야말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매일 똑같은 평범한 위에 질렸던 그들이 어느 날 하인들을 데리고 자신들의 지루함을 벗어나게 해줄 성적 놀이를 시작을 한 게 이 카마스트라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적으로 더 행복하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지독하게 권태로워서 했던 쓸데없는 향락의 부산물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카마수트라라는 단어를 아는 분들은 많을 텐데 네네. 카마수트라라는 책을 실제로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아마 구글링을 하시면 이미지들만 좀 많이 보실 수 있지 사실은 그 책을 제대로 보신 분들 별로 없으실 텐데 물론 그 책 네. 정식으로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도 있어요. 어... 근데 보시면 알아요. 보시면 상담사 치아가 왜 저렇게 얘기했구나라는 걸 그냥 서점 가서 한번 이렇게 떠들어 보세요. 떠들어만 보셔도 아시는 게 뭐야 이게 도대체 가능한 자세야? 막 이런 엄청난 자세로 관계를 한다고 써 있는데 너무 현실성이 없죠.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쾌락이 느껴진다? 아니거든요. 세상에는 얼마나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 이상한 행위까지 막 잘 체위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우리 다 서민들이잖아요. 네. 그런 논팽이들이 쓴 책에 넘어가지 말고 그냥 우리 입장에서 행복하고 즐거우면 되죠. 그럴 방법도 너무 많은데. 네. 여기 책에는 이제 그 사례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되게 그러니까 털어놓지 못한 성 고민에 대해서 나만 이런 건가 해가지고 뭐 스타킹 패티시 있는 분 얘기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도 딱 그 경계 구분에 대한 거를 좀 명확하게 그 치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의 패티시로 인해서 타인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주거나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죄책감뿐만 아니라 벌까지 받아야 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혼자 즐기면서 어느 누구도 내가 이런 패티시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면 그저 나의 취향일 뿐이니 떳떳하게 즐겨도 된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패티시는 정상적인 성적 취향과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구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책 네. 예를 들면 그냥 좀 황당무계한 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어떤 남성이 콜라 페트병 1.8리터 페트병만 보면 거기다가 본인의 음경을 집어넣고 싶어하는 그런 예를 들면 패티시가 있다고 칠게요.
안 들어가겠죠. 너무 작잖아요, 구멍이. 네, 하여튼. 네. 근데 하여튼 그런 패티시가 있다고 칠게요. 그게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 그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왜 이런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라고 계속 자책을 하고 자학을 해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페트병 환경이 안 좋은가? 잠깐만요. 아, 재활용할 걸. 그러니까 터무니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피해만 안 준다면, 네, 그게 피해만 안 준다면 그게 왜 변태라는 틀을 뒤집어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정반대로 그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피해를 준다면 그거는 거기서부터 얘기가 달라지죠. 예를 들면 그 애널 섹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보통 학문 섹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도 이제는 뭐 많이 대중화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저는 굉장히 반대인 게 서로 합의하에 학문 섹스를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학문 섹스에 대한 로망이 있는 한쪽 편이 다른 쪽 편을 설득하거나 한 번만 해보자라고 애원하거나 그러면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죠. 네. 그거는 저는 잘 아니라고 봐요. 서로 합의하면 그리고 뭐 그 두 번, 세 번 반복됐을 때는 아니 한 번 해보면 그러니까 둘 다 좋아. 그러니까 계속 할래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좋은 거지만 그 너 한 번 했잖아. 한 번 더 해. 뭐 괜찮아. 한 번 더 해보자. 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거부터는 이제 벌써 변태죠. 그 행위가 변태가 아니라 강요하는 게 변태라. 저도 요즘 그 부분, 그 사례에 대한 부분들 이제 저 블로그에서 봤었거든요. 이제 남자친구가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맞아요. 요구를 하는. 최근에 맞아요. 네네. 최근에 그런 사연이 네. 또 왔었죠. 네. 맞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아까 그 자존감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만 여성이 본인에 대한 그 자존감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하고 이제 교제를 할 때 내가 이걸 거절해서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 내가 원하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스스로 좀 자존감을 높이면 내가 만약에 이걸 거절을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아예 싫다고 한다 하면은 정말 그렇게 끝날 사이면 그렇게 끝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세요. 네네네. 100% 일단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정말 내가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좋은 이후에 그리고 나서 상대방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한 부분 이제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은 진리가 아니다. 이 책은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된 하나의 정보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여러분만의 연구와 변이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새로운 정보가 채워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건강한 집단 지성을 실현해 가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자기는 이 치아님은 상상을 해본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보가 마음껏 소통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오늘 지금 이 라방을 통해서 아마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거나 읽으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생기시면 지금이 5월이잖아요. 한 6월 정도에 가급적이면 그 인플루언서 그 젊은 친구 초빙을 해가지고 좋죠. 네, 초빙을 해서 책을 읽으신 분들이 읽고 나서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네네. 좋고요. 100% 너무 네네. 좋고요. 그 와주신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무슨 뭐 어디 가서 책을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후부터는 나부터 친구들 만났을 때 좀 더 편하게 응답해서 말고요. A라고 해 까르르 이거 말고 그냥 정말로 그냥 일상 대화하듯이 성적인 이야기를 내가 툭 꺼내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상대방도 그 분위기에 맞춰서 일상 대화처럼 성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아주 쉽게 진짜 2-3시간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막 웃고 즐기고 그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생기지 그거 가지고 조롱하거나 놀리거나 이러는 그러니까 흔히 응답해서 하면서 웃고 즐기는 그런 분위기 말고 그런 일상이 많이 뭐랄까 자연스러워지면 정말로 이 세상 점점 변하겠죠. 저희가 분리수거 하나 잘 하면 이 하나하나의 작은 정성이 모여서 환경이 바뀌는 것처럼. 네. 아이고 마지막에 뭔 지구를 네. 구하겠다고.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지구 구해야죠. 필요한 정말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 어른들한테 교과서적으로 잘 쓰여진 전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치아님 책이시니까 본인 이제 PR 얘기하시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러시겠지만 이 책은 정말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꼭 네, 읽어보시기를. 밤의 숨소리 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20, 30대 타겟이라고 했지만 저는 40대인데요. 40대 이상도 읽으셔도 모르는 내용 엄청 많이 배우실 겁니다. 많이 읽으시고 많이 배우시고 그리고 이제 댓글 소통으로 읽고 나서 난 이런 거 느꼈다 이런 내용들 좀 많이 적어주시면 다음번에 정말 그 라방에서는 좀 이렇게 정말 읽고 나서 그 느끼셨던 거 궁금하셨던 거 이렇게 좀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만약에 올려주시면 그런 얘기들을 하면 좋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주제는 또 그렇게 또 이어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안녕.